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 챕터 3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법편 중에서 실현 가능성 제로 Unreal Conditionals 2 지금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제가 오류를 범한 것이 있어서 요거를 먼저 정정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77번 예문을 다룰 때요. 제가 A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에 대해서 B의 답변이 좀 구어체적이기 때문에 Unreal Conditionals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개정판에서 문장을 만들겠다. B의 답변을 만들겠다. 라고 말했던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정정하려고 지금 다시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현재에 대한 가정, 즉 unreal conditionals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에 대한 가정이라는 건 현재는 이렇지 않은데 이랬다면 이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을 때 unreal conditionals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6번을 설명했을 때요. 이렇게 주절이 먼저 시작하고 if절이 나중에 나온 경우에요. 이렇게 현재에 대한 반대의 가정을 했을 때는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f절에는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가 과거가 돼야 하고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적절한 조동사 would나 could나 might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전형적인 그 패턴에 딱 맞는 문장이죠. 물론 주절 먼저 오고 if절이 다음에 왔지만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 would가 쓰였고요. 그리고 if절에는 have의 과거 had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he would fix the sink if he had a wrench 라고 말하면 그는 싱크대를 수리했을 텐데 만약에 그가 렌치를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 문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는 지금 수중에 렌치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싱크대를 수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unreal conditional sentence로 써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77번 A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Could I borrow your calculator? 당신의 계산기를 제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에 could는 이 he would 다음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의미를 담은 조동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 물론 could가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could가 쓰였다면 이 could와 같은가? 아니라는 거죠. 이 could는 뭔가 상대방에게 공손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공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조동사 could라는 거죠. 그래서 이 could를 썼다는 걸 보면 A와 B의 관계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아빠와 자식과 같은 사이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통해서 제가 조동사의 의미도 좀 정리해 보려고 B의 답변, A의 질문으로 만들어 본 거였어요. 그래서 B의 답변에는 이렇게 조동사가 또 2개가 들어갑니다. 주절에 would가 들어가고요. 하이라이트를 바꿀게요. would가 들어가고 if절에 coul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6번 예문과 뭔가 혼돈을 가지시면 어떡하나 라는 의미에서 그때 제가 B의 이 구어체적인 답변을 이렇게 바꿔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주절은 맞습니다. 주절에 적절한 would 들어갔어요. 가능성이 낮은 거죠. 빌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would가 쓴 거 맞습니다. 하지만 if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could가 들어갔지? If I remembered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If I remembered who last borrowed it 하는 것도 맞고요.
ability를 나타내는 캔의 과거인 could가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예문들을 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예문으로 골라서 써 본 겁니다. 그래서 이 could는 ability를 나타내는 캔의 과거라는 거. 자, 그래서 if절, 과거의 현재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할 때 쓸 수 있는 맞는 패턴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I would lend it to you if I could remember who last borrowed it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it는 the calculator를 말하는 거죠. 뭐 화자 입장에서 my calculator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빌려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누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빌려갔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if I remembered도 맞지만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를 캔의 과거를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확실히 이해하시고요. 지난번에 오류 부분은 잊어주시고요. 그리고 if는 on condition that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넘어가서 hypothetical conditionals 지난번에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counterfactual conditionals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해 보는 거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이것도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거에 대한 반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counter, 우리말로는 반대의 또는 한자어로는 역을 뜻하는 카운터가 factual에 붙어서 단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81번 볼게요. 여기까지가 주절이네요. 자, 요렇게 패턴 맞죠? if절엔 동사의 조동사나 동사의 과거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가 쓰일 수 있습니다. might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counterfactual conditionals네요. 그래서 if I had an older sister, 내가 만약 언니가 있다면 she would be my best friend. 그녀는 나의 최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요걸로 무엇을 알 수 있죠? 사실은 뭐죠? 즉 저는 언니도 없고 당연히 언니가 없으니 언니는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될 수도 없겠죠. 제가 늘 품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언니 있으면 참 좋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B는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반대 counterfactual conditionals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If Korean War had not taken place, 만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거에 대해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if절에는 had 쓰고 그리고 과거 완료 쓰였어. 쓰여져. take의 과거 완료 taked이 쓰인 거죠.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그리고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온 거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부정어가 들어간 거죠. 일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을 텐데 해야 되니까요. have 다음에 과거분사 B의 과거분사 빈이 나온 거고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돼야 되지요. 자, 그래서 counterfactual conditionals까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real conditionals와 unreal conditionals의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문을 바로 한번 볼게요. 82번 예문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뤄볼게요. 82번 A. If you buy it, you will regret it. 자, 이거는 real conditionals죠. 주절에 만약 당신이 그거를 사면 당신은 그걸 후회할 거야. 위트는 뭐 물건이라고 봐도 되고요.
물건이라고 봐도 되네요. 아니면 산 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절엔 미래가 담겼네요. 그래서 future conditional 쓰고 unreal이 아닌 real이 되겠죠. 근데 이게 future conditional인지 뭐 그걸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네가 그거 사면 넌 그거 후회할 걸 라는 의미니까 이 구절에는 의미는 미래지만 현재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if you will buy it 하면 비문이 되는 거예요. 자, B는 if you bought it if 절에 동사 과거 쓰였고요. You would regret it. 조동사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unreal인 거죠. 그래서 만약 네가 그것을 산다면 너는 그걸 후회할 텐데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if you bought the car, you will regret it. 이게 더 맞겠네요. If you buy the car, you will regret it. 무슨 차이냐고요? 의미적으로. 그쵸? A는 리얼이고 B는 unreal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듣는 화자가 그 자동차를 살 것 같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real conditionals로 말을 해야 되고 가능성이 낮아. 그렇지만 그래도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B를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살펴볼게요. C. You should buy the car. Otherwise, you will regret it. 이거는 앞서 두 개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C는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사야만 돼. 이거 advice잖아요.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그거 후회할 걸. 너 그거 후회할 걸. if 사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걸 후회할 걸. otherwise의 의미를 it가 담는다고 보면 됩니다. otherwise를 두 단어로 또 바꾸면 if not. 그렇지 않으면 you'll regret it. 그렇지 않다는 건 안 사면 you'll regret it. 안 산 거 후회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If you don't buy it. If you don't buy the car. 이렇게 되는 거죠. otherwise는요. 그래서 otherwise는 구어체에도 빈번히 쓰이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D와 E 갈게요. 하나의 쌍으로 볼 수 있어요. 의미차에 좀 읽고 말해보세요. 아이고 지저분하네요. D와 E. 그죠? 리얼이죠. 여기만 봐고 unreal이죠.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는 E로 써야죠. 어느 정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때 D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난 그와 결혼할래 라는 의미고요. E도 만약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와 결혼을 할 텐데 라는 의미예요. 차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FG 갈게요. 무슨 차이만 있나요? 종속절에 동사의 시제 차이만 있죠. 이렇게 as if는 마치 뭐뭐인 양 뭐 이런 뜻이에요. He behaves as if he's insane. 정신이 나간 양 행동을 한다. 정신이 나간 듯하게 행동을 한다. 차이는 뭘까요? F는 그냥 정신 나간 듯하게 행동하네? 라는 얘기고요. G는 아닌데 가능성이 낮은데 라는 의미예요. 정신이 저럴 것 같지 않은데 정신 이상하지 않는데 왜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할까? 라는 의미를 들을 때 G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긴 하지만 가정법의 생략과 도치까지 담기에는 좀 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nreal conditionals와 real conditionals를 구분해보는 예문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중요합니다.